안녕하세요. 디잡스 황동인입니다. 오늘은 점포겸용 단독주택 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유망 지역을 선별해야 하겠으며 그 다음으로는 그 투자 지역 안에서 좋은 매물을 골라야겠죠. 그리고 그 매물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하셔야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꼬마 빌딩에 관한 서적이 많이 나왔죠. 다 이런 점포겸용 단독주택, 이게 다가구 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층은 상가, 1층은 상가가 되어 있고 2, 3, 4층까지 점포겸용 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이 2, 3, 4층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런 것들을 바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라고 하는데 공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구도심지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증축, 개축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택지개발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하시면 되겠죠. 앞으로 토지 강의는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토지개발 위주로 진행을 하겠으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 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 유망 지역을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죠. 뭐냐면 아파트를 투자한다. 똘똘한 아파트 한 채 투자한다. 그러면 어디? 무조건 서울입니다. 서울. 돈이 없어서 서울에 투자 못하는 경우는 있는데 여하튼 여러 개 되시면 무조건 서울. 서울은 인구가 줄 수가 없죠. 앞으로도 계속. 지방에 있는 아파트, 물론 뭐 부산 해운대 이런 데는 예외로 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절대로 따라주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 특히 상가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에 뭐 그저 그런 뭐 구석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상가보다 여기 부산 서면 가보셨나요? 엄청납니다. 주말에. 이런 부산 서면의 상가가 훨씬 좋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뭐 상권이 아주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방이라도 그런 데가 투자로서는 오히려 서울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자 여기가 어디냐면 판교입니다. 판교. 판교에 명소 아브뉴 프랑이 있어요. 아브뉴 프랑 아주 좋습니다. 뭐 유럽풍 스트리트형 거리 그런 거를 이제 표방해서 만든 상가인데 이게 저녁에 제가 찍은 겁니다. 저녁에 썰렁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 주거지역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융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점심하고 저녁 하면 끝. 다들 들어가서 쉬어야겠죠. 그래서 저녁 늦게 밤 늦게 되면은 자 이렇게 썰렁합니다. 뭐 가게들 다 문 닫아야 될 시간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천안. 천안에 두 정도 먹자 골목이 있습니다. 보세요. 딱 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죠? 화려합니다. 그리고 밑에 막 찌라시 엄청나게 뿌려 있고 젊은이들도 많이 보이고 이런 데는 24시간 돌아가는 상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거 판교 이쪽이랑 그 두정동, 천안 두정동 이쪽 상가를 비교해 주시면 여기가 좋죠. 여기가. 아마 가게 임대료도 저쪽보다 아브뉴 프랑보다 훨씬 비쌀 거고 아브뉴 프랑 물론 임대입니다. 임대인데 여하튼 여기가 가게 월세도 비쌀 거고 권리금도 비쌀 거고 업종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 상가가 서울 뭐 수도권 뭐 이런 상가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좀 대한민국 전 지역을 보시고 수익형 부동산은 좀 고르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전 지역을 투자 고려 대상으로 보시게 된다 그러면 저는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에서 상가는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는 좋은 매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네. 그런 이제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심리가 반영이 돼가지고 아주 착한 가격으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잘 잡으시면. 그러니까 뭐 지방이라서 뭐 멀다라든지 뭐 불안하다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지 마시고요. 요즘에 멀어도 부동산들이 알아서 다 관리를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에 점포경면주택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포인트는 토지 이용 계획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좀 그림을 그리셔야 되죠. 네.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사실주의로. 어쨌든 그런 그림을 잘 못 그리신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할 지역을 선택하셨으면 이제는 그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 좋은 매물을 골라야 되겠죠. 이게 점포경면주택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층 근린생활시설, 뭐 상가의 입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보행자 동선이 많은 그런 장사가 잘 되는 목 좋은 상가가 뭐 최고의 자리겠죠. 네. 그걸 이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건축 제한 사항, 뭐 1조 4선 제한이라든지 주차장이 어떻게 뽑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봤는데, 자 이게 보시면 토지이용 계획도에서 점포교면 주택 부근화 뭐 확대를 제가 한 겁니다.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근린생활시설 보이죠. 근린생활시설은 5층짜리 프라자 뭐 전체가 다 이제 상가인 그런 프라자 상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노란 색깔들이 점포교면 단독주택 용지고 뭐 공원도 제가 한번 그려봤고 보행자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매물. 자리는 좋아요. 여기가 지금 메인 동선인 건 아시겠죠? 자동차라든지 도보라든지 보행자 다니는 길이라든지 여기가 메인 라인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메인 라인에 위치한 3개 매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2번하고 3번은 코너, 면적은 똑같네요. 255제곱미터는 70평이 좀 넘겠죠. 그래서 금액은 약간 다르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껴있지만 코너는 아닙니다. 그런데 285제곱미터, 뭐 80평이 좀 넘어 보이고 가격은 땅이 크기 때문에 10억 정도 제가 이렇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매물을 이제 부동산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그냥 무조건 뭐 아무 부동산 가면은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코너가 좋아 보입니다. 무조건 코너로 해라 그렇게 하는데 제 또 다른 생각을 또 한번 해보셔야 돼요. 2번 보실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면이 3개예요. 하나, 둘, 3개. 3개의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좋은 거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면이 2개죠. 하나, 둘, 2개. 뭐, 이 1번 같은 경우는 면은 2개입니다. 하나, 둘. 그런데 이렇게 이쪽에서만 좀 접근이 가능하겠죠. 뭐 이쪽 후면에는 뭐 많이 없으니까 사람이. 뭐 이런 게 한 면이에요. 이런 거 한 면. 이런 게 한 면입니다. 한 면. 그러니까 한 면이다 보면은 주차장 출입구도 한쪽 방향으로 해야 되고 상가도 이쪽만 될 수 있죠. 이쪽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죠. 물론 공원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 자, 2번부터 한번 보시죠. 2번부터.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또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빨간 색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 출입 불허 구간, 차량 지출입 불허 구간인데 한마디로 이쪽 방향으로는 주차장을 낼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이 길목, 차가 다니는 길목이라든지 이런 코너 이제 가각 구간 이런 데는 주차장을 낼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 주차장 이렇게 뽑고 건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 180%. 그 다음에 가구 수는 5가구. 그리고 4층이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5가구, 그러니까 한 가구당 주차 대수는 한 대를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리고 1층 점포에도 주차 대수를 한 대 뽑아야 되니까 이거를 맥스로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주차 대수를 6대를 뽑아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치 못하게 5대만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작아요. 땅이 작기 때문에 뭐 원룸 같은 경우에는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원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차 대수를 하나 주차 대수 이렇게 늘리면 안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늘리게 된다 그러면 상가 면적이 줄어버립니다. 상가 면적이 줄어버리죠. 이만큼 줄어버리기 때문에 원룸을 뽑아서 상가 면적을 줄어버릴 바에 차라리 가구 수를 한 가구로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려서 자, 이런 식으로 5대만 만들어가지고 상가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면 그래도 코너 필지이기 때문에 상가가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 편에 하나, 이쪽에 하나. 저 같으면은 3개로 분할해서 임차를 넣을 겁니다. 그래야지 수익률이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필지 같은 경우에는 4가구로 이렇게 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3번 필지 보시겠어요? 3번 필지. 3번 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비슷하겠죠. 이거는 비슷한데 이제 주차를 이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것도 면적이 작기 때문에 한 가구로 포기하셔야 됩니다. 역시 부리시면 안 돼요. 한 가구로 포기하시면서 주차는 이렇게 5대를 만들고 이쪽 상가를 살려야겠죠. 그래서 여기 코너 부분 상가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여기 같은 경우는 약 2면 코너 필지이기 때문에 점포를 3개로 분할하기에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쪽, 두쪽 이렇게 점포를 2개로 나눠서 임차를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3번 필지 같은 경우에는 1조 사선 제한도 받습니다. 이 1조 사선 제한이 뭐냐면 정북 1조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땅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땅, 이쪽에 1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남양에 있는 땅이 남쪽으로 좀 띄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가 좀 들겠죠. 그래서 이 남양 땅 같은 이 3번 필지는 1조 사선 제한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자 대지경계선 여기 대지경계선은 이쪽입니다. 대지경계선 이쪽에서 높이 9m까지 높이 여기 9m 높이 9m 여기까지는 1.5m를 띄어야 돼요. 1.5m를 띄어야 됩니다. 1.5m를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 이제 9m부터는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 보이죠?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2대 1. 2대 1. 이 1조 사선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한 이 정도만 보실게요. 그래서 1조 사선 제한 이렇게 먹어서 9m 넘어가는 이 높이에서는 꺾인다, 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1번, 2번 필지 같이 북쪽에 도로가 있는 필지들은 1조 사선 제한 영향이 없습니다. 도로 사선 제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조 사선 제한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3번 필지 같은 경우는 이 북쪽에 땅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위쪽 9m 넘어가서는 잘린다. 이런 부분만 아셔야 돼요. 그래서 1조 사선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필지 보시겠습니다. 다들 이제 2번하고 3번 필지만 이제 고려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번 필지를 추천해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물 모양만 딱 보시죠. 이런 거 하나 비교해 보세요. 이런 거 비교해 보세요. 반듯합니다. 반듯해요. 반듯하고 그 다음에 이 주차장이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게 폭이 길이가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받쳐주기 때문에. 요즘에 이 주차장을 만들 때 문콕 방지법이라 해가지고 이 라인이 이쪽 가로폭이 2.3m에서 지금 2.5m로 좀 넓어지겠죠. 어쨌든 길이가 16m, 뭐 17m 정도는 돼야지만 이렇게 주차장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모양을 만들면 건물이 이렇게 반듯하게 되는 겁니다. 남향으로 창문이 많게 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면도 넓기 때문에 코너 필지는 아니지만 코너 필지는 아니지만은 점포를 충분히 한 3개 정도 하나, 둘, 3개 정도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도 크고 그 다음에 이거는 6대죠. 이거는 5대인데 6대. 땅이 크기 때문에 한 가구를 뭐 무난히 총 5가구로 채운 겁니다. 이 가구가 한 가구로 더 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서울에서 상당히 득이 되겠죠. 서울에 있는 투룸 전세 시세가 2억이 다 넘습니다.
한 가구를 못 지냐, 질 수 있냐, 2억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코너 필지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1번 필지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번 필지가 뭐 과연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 좋은 매물인지,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번 넘어가시면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번 필지 딱 보시게 되면은 대지 면적은 86.2평이었고 토지 가격은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6억 9,600만 원. 그러니까 86평의 용적률을 180% 그냥 이빠이 채워가지고 평당 가격 제가 한 넉넉히 450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 건축비 이렇게 나왔고요. 뭐 세금 등 뭐 취득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건축 뭐 설계 비용 등등 1억 정도 들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이 이렇게 짓겠죠. 이렇게. 자,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고요. 1층은 점포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로 분할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두 개로 분할할 수가 있죠. 86평짜리 땅이니까. 그리고 위에 이제 2, 3, 4층은 이제 주거용으로 쓰이는데 투룸으로 4개를 뽑았고요. 널찍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4층은 이렇게 3룸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세 3룸 3억 5천, 투룸은 2억 5천씩. 그 다음에 2층은 월세를 줬어요. 5천에 80, 5천에 80. 점포는 3천에 150만 원씩 두 개 넣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일단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보수적으로.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상권이 다 형성되어 있는 데를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완전 그냥 땅바닥이에요. 건물 하나도 없는 맨바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주택 전세라든지 월세 시세는 주변 시세를 보시면 돼요. 주변 시세를 보시고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2년, 3년 지나고 나면 여기가 더 비싸요. 왜냐? 신축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올라갈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변 시세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고 이 점포가 중요한 거죠. 점포가 위치가 좋아서 충분히 뭐 300만 원 월세 300만 원 400만 원 충분히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우리가 하한선을 보셔야 돼요. 하한선. 150만 원은 무조건 받겠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올바른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뭐 그대로 전세 월세 주택 전세 월세는 그대로 주변 시세를 반영한 거고 점포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책정했을 때 자, 이렇게 투자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총 취득가는 이거 다 합하면 되겠죠. 이렇게 토지 매입 가격, 건축비, 지출을 하게 되면은 17억 9,600만 원 이렇게 나왔고요. 대출을 한 5억 정도 받아도 됩니다. 5억 정도. 대출이 전혀 싫다 뭐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냥 5억 받아가서 딴 데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대출 한 5억 정도 받았고 대출 월 이자는 146만 원. 금리 한 3.5%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10억 1천만 원. 보증금 뭐냐? 이런 거 3억 5천, 뭐 2억 5천, 여기서 받은 5천만 원, 월세에 대한 3천만 원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보증금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 46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주택에서 투룸 월세 80만 원, 160만 원 받고 1층 점포에서는 3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토탈 46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월 순수익은 뭐냐? 월 순수익. 월세에서 이자를 빼는 거겠죠. 한번 그럼 다시. 이 월 순수익은 이 월세에서 이 이자를 빼면 됩니다. 빼면 31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314만 원. 그래서 이 실투자금 2억 8,600만 원 어떻게 나왔냐면 총 취득가 여기 17억 9,600만 원에서 5억을 빼는 거예요. 5억을 빼고 대출 받았으니까 자기 돈이 아니죠. 그 다음에 보증금 이걸 빼는 겁니다. 이걸 빼면은 자기 돈 3억이 좀 안 들었습니다. 18억짜리 건물을 올리면서 2억 8,600만 원, 3억 정도 투자하면은 건물 하나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2억 8,600만 원 대비 년 수익률은 와우 13.2%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수익률이죠. 이게 지금 실제로 위례 신도시 이주자 택지 원주민들이 땅을 안 팔고 건축을 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 사실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이 점포 월세가 더 나오거든요. 지금 이것보다 뭐 수익률 20%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수익률 한번 계산했을 때 이거 투자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걸 예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으로 택지개발지구 점포겸용주택 투자 강의에 대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정말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이 택지개발지구 초성 초기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처음에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꼭 이상한 매물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왜 이 매물을 그때 사셨는지. 뭐 답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매물이 싸서, 아니면은 코너 필지 좋아 보여서, 아니면은 뭐 주변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 추천해줘서 그냥 샀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나중에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난감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시죠. 저를 진작에 아셨다면 앞으로 이 점포겸한 단독주택 매물을 찾으신다 그러면 저를 꼭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 대한민국 전 지역 다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매물 찾을 수 있도록. 자, 이것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